장안의 화제작이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어떤 점들이 인기 요인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면서 어떤 점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죽인 가문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다 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인데요. 그 파격적인 설정만큼이나 여러가지 흥행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연기력도 출중한 배우들이 잘 소화해내고 있죠. 이성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배우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어떤 측면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런 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정치권,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정치와 경제, 대기업 간의 관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로 통신에 관련된 실제 사례도 있었고, IMF, 그리고 9.11 테러까지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고,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하는 지금도 친숙한 그런 사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중의 욕구를 채워줬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는데요. 명예, 권력, 돈 여기에 관련된 대리만족을 주면서 특히 경제적인 투자나 특히 운영에 대해서 재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적인 부분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거의 없다라는 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되게 OTT 장르물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폭력적인 장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로맨스조차도 잘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도 시청률을 이렇게 끌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드라마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생, 또 환생,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장르적인 연출 장치까지도 설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트렌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에 봤던 많은 또 흥행작들이 기시감 있게 등장하기도 해서 익숙하면서도 또 다르다. 그래서 클리셰가 많으면서도 클리셰가 아닌 점들이 대중성 위에다가 흥미를 자아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벚꽃 코드, 기업 경제 코드, 또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장르물적인 연출 요소, 또 기본적인 돈 권력, 현대사에 관련된 우리가 기시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복고적인 코드와 함께 맞물려서 더욱더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다가 연기력을 통해서 캐릭터들의 정말 쟁쟁한 그런 대결들을 볼 수 있는 점이 흥미 요소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특징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작도 따로 있습니다만 웹소설과 또 그 이후에 웹툰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막장, 끝장 드라마 같은 극단적 설정의 컨텐츠인 것처럼 어그로를 잘 끌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그런 막장, 끝장, 극단적인 설정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 작품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진양철 부부가 있고요. 그 밑에 진영기 부부, 또 진동기 부부, 또 딸인 진화영 부부, 그리고 삼남인 진윤기 부부,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물들이 과연 어떤
스토리를 펼쳐갈지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인 것 같아서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게 흐르고 있는 점은 바로 이 가족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양철과 이필옥 사이에서 3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기 손정래 부부 사이에는 진성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철의 장손이 되겠죠. 그러면서 진영기의 장남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진동기 유진아 이렇게 그 사이에는 진예준이라고 하는 또 딸이 있습니다. 진동기의 또 외동딸이 되겠고요. 진화영, 최창재. 그래서 진양철의 고명딸인 진화영과 최창재가 부부를 이루는데 최창재는 이제 검사 출신의 그런 사위인데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죠. 그리고 진영기, 손정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진성준의 아내로 이제 모현민. 그래서 현성일보의 사주 장녀입니다. 그래서 언론 권력의 그런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영기는 순양건의 부회장이고요. 둘째인 진동기는 순양화재보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예준은 순양계열사 SY 어페럴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진화영은 순양백화점 대표가 되고요. 대개 여성들은 이제 옷이라든지 백화점 쪽에 맡게 되고 또 남자들은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좀 큼지막한 것을 받는 그런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3남으로 나오는 진윤기 부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진윤기 부부는 자식이긴 하지만은 이제 혼외자입니다. 그래서 이필옥 여사와 진양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혼외자라는 점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찍부터 집에서 나와서 영화사 대표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윤기, 이혜인 부부 사이에 진형준, 진도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형준이 이제 음반기획사 대표이고 음악 쪽으로 이렇게 가서 문화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도준은 윤현우이기도 합니다.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인 진도준. 그래서 진도준이 윤현우이기도 한 그런 면.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사실은 하나의 인물이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맞물리고 있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진양철과 윤현우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현우는 이제 진도준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다른 캐릭터들은 사실상 진양철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고 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었고요. 특히 첫째 아들 진영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순양그룹의 회장으로 낙점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크호스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진도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동기 같은 경우도 둘째 아들인데 둘째이기 때문에 언제나 첫째 형에게도 밀리는데 다시 또 진도준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기는 알짜배기 그런 새로운 금융 지주회사를 통해서 순양그룹을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게 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진도준과 서민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이지만은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준의 사람들인 오세현, 레이첼, 하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세계적인 투자회사의 동아시아 지역 대표가 오세현이고요. 결정적일 때마다 서로 협력을 해서 위기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또 레이첼은 전문 애널리스트로서 전문 투자 분석들을 도와주게 되고, 또 하인석은 원래 수행비서였지만은 진도준에게 감동을 해서 이제 같은 편이 되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해주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그 손자들끼리 경쟁과 또 심지어는 모략을 벌이고 있을 때 의외의 다크호스가 나타납니다. 난데없는 인물이 나타나죠. 바로 모현민입니다. 모현민은 언론제본 출신이죠. 순양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도준을 눈여겨보고 진도준과 결혼을 해서 순양가의 안방 주인이 되려고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진도준의 사정을 알고 손을 내밀죠. 당시 진도준은 디지털 미디어시티 사업에 관련돼서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결혼을 패키지로 묶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진도준은 약간은 고민하지만 자신은 이미 서민영을 사랑하고 있고 또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현민의 야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지하의 거절을 당한 모현민,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진성준이라고 하는 맏장자에게 가서 결혼을 프로포즈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현민의 야망을 진성준도 알게 됩니다. 그 사실 알게 되면서 정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신혼 첫날 밤부터 따로 지내게 되고 겉으로만 부부인 것처럼 쇼윈도 부부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과연 모현민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갈 것입니다. 진성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다른 진양철 회장의 아들, 딸도 자신이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가지려고 경쟁을 벌이는 이런 구도로 드라마가 점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윤현우가 진도준으로 다시 또 환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진도준 혹은 윤현우를 위협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는 환상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윤현우와 진도준은 맞물려 있지만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도준이 자신의 죽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윤현우도 환생을 해서 먼저 활동을 했던 것이고 다시 또 윤현우는 죽음에 이르러서 진도준으로 환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윤현우로 먼저 환생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퍼즐을 이제 찾고 다시 어느 정도 퍼즐을 갖추게 되니까 또 죽음에 이르러서 진도준이라고 하는 재벌가에 들어왔을 때 결국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진도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벌 경영권을 두고 서로 경쟁과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카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경영권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일종의 패륜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히드머니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진도준을 경쟁에서 물리치기 위해서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종의 모략을 꾸미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의외의 인물이 진도준과 진양철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강력한 의심자 누구냐? 네.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 네. 장손이 과연 자기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을까? 아니면 장손의 아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점이 지금 궁금증을 증폭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누가 했던 간에 이거는 이제 폐륜 드라마죠. 그래서 되게 이제 JTBC 드라마가 예전처럼 이제 고품격 불륜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만들어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러면 고품격 폐륜 드라마냐 이렇게 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이 드라마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비록 한 개인의 복수극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한국 경제 과정에 있어서 재벌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복수극 차원에서 이 순양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새로운 경영 리더십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결국 진양가의 사람 사이에서 경영승계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집안에서의 경영승계 문제라서 과연 우리 나라에서 재벌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을 딛고 새로운 경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실망감으로 이렇게 맺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결국 살아남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이 몸소 그런 점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재벌가의 이야기지만 그 재벌가 속에서 경쟁을 벌이고 투쟁을 벌이는 와중에 나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삶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복고적인 코드나 지나간 한국사 이야기를 눈요깃거리만으로 다루지 말고 개인적인 흥미와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결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드라마 방향에 대한 그런 소망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